자, 이번에는 정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는 아니고 발표한 그 문건을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그 이번에 2021년 5월 13일. 자, 잠시 볼륨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조정할게요. 자, 다시 볼륨을 조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 이렇게 해서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나왔는데, 자, 잠시만요. 읽기 전용으로 돼 있네요. 자, 지금 요약이 있고, 자, 요것은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국내의 여러 회사나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뭐 컨트롤을 한다거나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곧 구성될 인공지능 법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최소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적용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관련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그 뭐 취직을 하거나 그 뭐 어디 지원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알고서는, 그런 방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걸 개발하거나 회사에서 뭐 제안서를 쓰거나 할 때에도 조금 더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레벨보다 좀 다른 방향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주석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많이 발전했을 때 약간 인간에게 위험할 상황들, 이제 그거는 뭐 ANI가 아니라 AGI, ASI를 바라보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이루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막연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쓰이는 단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넓은 카테고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루다 사건,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한 적용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뭐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편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실현 전략이란 것은 이게 실현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 이래서
다소 예를 들면은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공정성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없었다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방향만 일단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향이 없으면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현 전략, 이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크게, 제가 크게 좀 해볼게요. 페이지 확대. 좀 작아졌네요, 오히려. 자, 조금 커졌죠? 자, 여기 추진 배경을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루다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외국 사례였고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반면에 이루다 사건이 일어나면서는 이러면서 이게 뭐 사회 활동을 더 부추기거나 뭐 안전성이라던가 이게 제품의 안정성이라던가 지속 가능성 이런 데에 조금 좀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이제 자각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생겼고 기업에서도 생겼고 정부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뭐 중소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것을 돕기 위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이슈 여기서 보시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신뢰 확보 추진. 그래서 국내 동향 이제 여기서 배경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 이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별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귀납적 작동 원리에 따른 불투명성,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에 따른 편향성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고 여러분이 과제로 또 직접 이렇게 느껴보라고 제가 이제 그 과제를 그렇게 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편향성이 없게 하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외쳐서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데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편향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면 편향이 없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직접 해보면 최소한 이렇게 표로라도 만들어 보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장이란 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라거나 그런 데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여기 가치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기술이랑 가치라는 윤리적인 요소가 이렇게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주요 요소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키워드가 안전, 설명 가능, 우리가 다 한 거죠. 투명성, 경고성, 공정성을 이제 주요 요소로 하고 있고 국내외 동향을 보면은 EU나 미국 등도 지금 뭐 다 국가든 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을 2021년 4월에 2달 전이네요. 근데 그전에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은 원래 법의 원래 기초가 윤리죠. 윤리라는 것은 이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법안은 그중에서 정말 이거는 안 지키면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EU에서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법안은 이제 규제랑 같이 가는데 규제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IT 기업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지연시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또 규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고위험 인공지능 중심의 규제, 그래서 뭐 적합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따라서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인공지능 법안까지는 지금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국내에서 아마 이게 좀 천천히 나올 거예요. 근데 빨리 나오기가 어려운 거지. 하나 이게 법안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다음엔 이것을 다시 바꾸거나 손질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굉장히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저게 사실은 그래서 이유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 법안이라던가 그런 인공지능 윤리,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 윤리 법안이라고 안 돼 있지만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미 그 기술 안에 신뢰성이라던가 위에서 얘기한 설명 가능, 투명성, 공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분위기가 맨 처음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자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용 고지를 의무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세울 때 아마 나중에는 그 회사를 뭐 저기 뭐야 창업하거나 어떤 회사 들어갔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그 인공지능 활용한다는 거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이란 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지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용자가 이용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상품을 내가 활용을 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온 거냐, 내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요구하면은 그 상품을 만들거나 그런 이제 회사들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GDPR이라고 그 개인정보 관련된 그 법안이 벌써 그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산업 모든 상품 인공지능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IT 관련된, 요즘 다 IT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유 얘긴데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3대 요소를 제시하고 민간이 신뢰 등을 자율점검, 이게 지금 자율점검만 들어가지 뭐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하면 뭐 벌을 준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자율점검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업의 맨 처음에는 기업에서는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 결국은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되잖아요. 물론 이루다 사건은 개인정보 문제만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문제도 있었고 편향 문제가 있었죠. 편향 문제가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갈등을 약간 만들어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자들이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개발자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개발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부나 법에서 이 IT 기업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안정적으로 뭐 어떤 상품이 있다면 상품을 잘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그렇게 자율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 보급한 게 벌써 작년에 EU에선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를 이번 해에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문건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나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윤리적 요소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고, 미국도 보면은 자율 규제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율 규제란 건 뭐냐 하면은 기업이 알아서, 다만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구글에서 어떻게 그 체크리스트가 나왔는지. 구글이 아니고 IBM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구글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등에서는 공정성을 점검하는 도구를 개발해서 지금 이미 올라가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는 발전이 돼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미 다 거의 공유가 좀 많이 되고, 이제는 기술 개발로 인공지능 윤리가 기술로 구현되는 지금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규제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기가 좀 이렇게 어렵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후 규제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취직을 하건, 뭐 미국에 취직을 하건 어디 취직을 하건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 네, 프랑스도 그런 것들을 했고, 또 영국도 발표를 했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 발표는 벌써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네, 국내가 사실 중요하죠. 우리는 일단 국내에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목이 금방금방 마르네요. 자,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는 기업들에서 조금 약간 펄쩍 뛰는, 약간, 왜냐면 이게 규제 아니냐, 우리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을 못하게끔 일부 이렇게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루다 사건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설명 가능, 공정, 견고 측면의 원천 기술을 개발. 자,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던 건데, 이게 보통 윤리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기술이랑 무슨 상관, 기술로 어떻게 개발을 해?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보고, 이렇게 기술과 관련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더 좋죠.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어떤 차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술을 국내에서도 개발을 시작을 지금 막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뭐 지켜야 될 유저 요소를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체크리스트를 좀 점검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뭐 저도 자문을 하는데,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떠냐? 이미 마련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이 작년에 12월에 나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는 벌써 작년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IT 기업에서도 카카오, 그다음에 요즘에 LG, 뭐 SK 이런 데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다 사건 같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 윤리 요소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세계 5위 이렇게 목표까지 잡아놨네요. 근데 이 세계 5위 이런 것들은 누가 1위, 2위, 3위를 매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추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신뢰 확보 체계 마련,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은 신뢰성 원천 기술 개발. 이제는 드디어 기술과 윤리가 합쳐지는 지금 단계로 와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한 데이터 편향 이런 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 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인공지능 챗봇이든 어떤 인공지능이든 개발할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데이터에 편향이 있느냐라고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하지 않고 편향에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데이터를 예를 들면 들어가는 그것이 적용되는 그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성이라던가 인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력이라던가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이런 걸로 편향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향 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등, 중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아마도 이게 정규인지 비교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 한밭대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자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머신러닝 폴 퀴즈를 해보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것이 약간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윤리정책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예전에 그 우리가 윤리 가이드라인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개발 가이드북이라던가 검증 체계,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거를 안 지키면은 뭐 나중에 어, 뭐 검사 나와서 뭐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북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에서는 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 신뢰성 확보 지원.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인공지능 윤리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기엔 너무 바쁘잖아요. 대기업은 이제 그런 걸 따로 두고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학습, 검증을 통합 지원.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줬던 데이터를 확보할 때 어떤 편향이 안 들어가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학습 할 때도 여러분 그 변수하고 가중치 주는 데 있어서도 편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체크리스트 우린 이미 뭐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편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와 좀 크게 할게요.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 중인 인공지능 허브 플랫폼에서 이게 아마 이미 있는 걸걸요, 우리나라에. 플랫폼에서 검증 체계에 따른 신뢰 속성별 수준 분석, 실환경 테스트 등의 기능을 추가 개발 연계하여 일괄 지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그냥 개개인이 이렇게 체크하려면 뭐 종이를 프린트해서 뽑아놓고 체크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이렇게 뭐 클릭해서 조금 더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가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 많잖아요. 챗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로봇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별로 아마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뭐 개발을 하든 그런 걸 활용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천 기술은 보시면은 우리가 편향 많이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편향성을 진단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뭐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설명 가능성이라던가 편향 요인의 식별, 편향 사실 이런 거 개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별로 혹시나 이게 비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비율로 이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략 2를 보시면 어,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 이거 우리가 데이터 편향 관련해서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한 검증 지표, 측정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U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두 번째는 고위험 인공지능 신뢰 확보인데 EU는 시민의 안전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AI를. 그러니까 AI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시민의 안전 기본권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정적, 긍정적 영향도 당연히 미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시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해당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이게 뭔지 보면은 해당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거부, 그다음에 인공지능 판단 근거에 대한 결과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인공지능에 내린 의사결정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라든가 아니면 결과 설명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아, 그거는 그런 근거로 했다면은 나는 그거는 반대예요라고 만약에 어떤 시민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앞으로 굉장히 기업이나 이런 것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굉장히 많아졌지만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AS 봤잖아요. 노트북이 만약에 뭔가 잘 안 돌아가면 그것과 같은 이제 차원에서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예, 요건 아까 신뢰성 이런 거는 쭉 나온 거니까 조금 지나가 볼게요. 그다음에 윤리교육 넘어가면은 요것은 보시면은 시민, 연구개발자, 학생 이렇게 이제 직군마다 다르게 이제 윤리교육을 실시할 거다. 아마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저기 레벨에 맞게 연구개발자는 아무래도 직접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그 기술 개발에 맞게끔 윤리 교육이 만들어질 거고 시민은 아마도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거 앞에서 나온 건 이거 조금 지나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윤리정책 플랫폼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참고로 될 만한 사항이 EU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4천여 명 이상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예요. 이게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그 과제를 해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토론도 같은 팀이랑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아마도 같은 그 인공지능 그 윤리 로봇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이런 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네. 이게 벌써 이해관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공정한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그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지만 공정성이란 것은 내 입장에서 공정한 게 공정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들이 고려될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예,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관계부처에서 일단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던가 이 산하연구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지금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발연구자, 학생, 시민 등 이런 거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과학기술 이 정부 부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 42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얘기도 많고 이제 구체적인 것만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주요 인공지능 신뢰성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있고 안전, 설명 가능, 투명, 경고, 공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 얘기가 조금 나와요. 인공지능 구현 과정을 봅니다. 이게 윤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입력, 데이터, 알고리즘 출력. 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과제로 하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점으로 잡은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차별 이 두 가지를 이제 커다란 이 기둥으로 놓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특성으로 발생된 주요 윤리적 이슈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요거를 여러분 그 공지사항에 그 사이버 한바드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뭐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그 로봇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고위험 인공지능이 따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공항에서 안내하는 인공지능 로봇보다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챗봇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안면 인식 이런 경우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위험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GDPR은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GDPR은 EU 쪽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먼저 이게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이것이 영향을 전 세계에 다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도 어디가 먼저 선점하고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하도록 이제 GDPR로 돼 있냐면은 사전 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처리냐 아니냐를 이제 일단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한 업무 처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체크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처리를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 설명 요청도 해야 되고 결과 설명을 해야 되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GDPR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이렇게 하도록 의무화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대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것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무역이나 여러 가지 상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되어야지만 이것들이 활용을 하거나 뭐 적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미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윤리 나오기 전에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룬 투명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될 거고,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이 작년에 146개 항목으로 이것들을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될 거고, 앞으로 정부가 개발할 이 체크리스트에 아마 반영이 일부 돼서 아마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거는 전 세계의 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거고, 자,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기본법 같은 게 만들어질 거고, 저작권법, 그다음에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요거는 이거는 저는 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데, 일단은 이런 과제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 인공지능 법인격은 왠지 조금 흥미로운 주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이미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뭐 제가 42페이지를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이 체크리스트를 기술과 결합해서 플랫폼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는 자동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부의 부처에 관련된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예를 구체적 예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보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면은 신뢰성 검증 항목에서 입력 데이터의 검증, 예를 들면 입력 데이터 다중화 여부, 다중화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상 데이터 학습 배제, 방식이 적절한가까지, 이 굉장히 아마 개발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은 그만큼 나중에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오판 시 정상 동작이 되는가, 위험 회피를 하는가, 뭐 시나리오별로 동작 모드 사전 정의를 했는가, 그다음에 검증 방법에 있어서는 무작위 검증이 됐는가,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다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네요. 챗봇. 여기선 지금 저위험군으로 이제 얘기를 했긴 했지만, 자율주행차는 직접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고위험군으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챗봇도 중위험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사람을 이렇게 치거나 이런 자동차가 아니어서 아마 저위험군으로 했지만, 보시면 안전성 속성 검증 항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위에 나온 입력 데이터 다중화, 그다음에 데이터 비교 메커니즘, 이상 데이터 학습 배제를 했냐. 이게 아마 이번에 그 이루다에서는 이 이상 데이터 학습 배제한 것이 조금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증 항목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앞으로 체크리스트에서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는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나오게 되면 다음 학기쯤에 제가 아마 강의할 때 설명을,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여러 가지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